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자료들, 이걸 좀 보면서요. 자주 쓰는 약들 있잖아요. 네네. 이것들의 주요 이상 반응, 그리고 또 항혈전제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핵심만 좀 빠르게 기억할 점 위주로 짚어볼게요. 네, 좋습니다. 특히 고혈압, 당뇨, 이상지질환증 치료제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는 약들이니까요.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, 또 항혈전제는 어떻게 복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, 네, 여러분이 약 정보를 더 잘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그 자료에 나온 CCB,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 고혈압 약부터 볼까요? 흔한 이상 반응으로 하지부종이 있던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몸이 붓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요. 기전이 좀 특이하던데요. 아, 네, 맞아요. 그게 좀 다른데요. 이 CCB 약물들이 세동맥은 잘 넓혀주는데 세정맥은 그만큼 확장이 잘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혈관 압력이 올라가고 투과성도 좀 높아지고 하면서 생기는 부종입니다. 아, 그래서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일반적인 이뇨제로는 잘 안 들을 수 있고요. 압박 스타킹을 신거나 아예 약 용량을 좀 줄여야 할 수도 있죠. 특히 여성분들한테 좀 더 잘 나타나는 경향도 있고요. 그렇군요. 또 CCB 관련해서 잇몸 증식 사례도 있네요. 46세 남성분이 암로디핀 복합제 드시고 한 달 만에 변화를 느끼셨다고 생각보다 빨리 나타날 수도 있네요. 네, 맞아요. 약 먹고 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니페디핀이라는 약이 빈도가 제일 높고요. 6.3에서 33.6%. 암로디핀도 1.7에서 3.3% 정도 보고는 됩니다. 아하. 콜라겐 합성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닌가?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. 흔한 건 아니지만 발생하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. 네. 고혈압약 중에 이번엔 ARB 계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여기서는 신기능 변화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. 특히 그 68세 남성분 사례, 로사르탄 복합제약, 소염진통제, NSAIDs 같이 드시고 소변이 안 나왔다는 거요. 아, 그거 정말 조심해야 하는 조합입니다. 그 ACA 억제제나 ARB랑 NSAID, 그리고 이뇨제까지 같이 쓰는 걸 삼중협공, 트리플 웸이라고 부르거든요. 급성신 손상 위협을 아주 크게 높입니다. 삼중협공이요. 와. 네,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탈수 상태거나 할 때 더 위험하죠. ARB는 신장의 나가는 혈관, 수출세 동맥을 좀 이완시켜서 신장 보호 효과도 있거든요. 근데 NSAID는 들어오는 혈관, 수입세 동맥을 수축시켜 버리니까 신장으로 가는 혈류 자체가 확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. 아, 서로 작용하는 부위가 다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군요. 그렇죠. 주의해야 합니다. 네. 그럼 다음으로 당뇨약으로 넘어가 볼까요? 메트포르민. 유산산증 얘기가 있네요. 이게 드물지만 치명적이라고 강조되어 있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발생률 자체는 0.01% 미만으로 굉장히 낮아요. 낮은데 한 번 발생하면 사망률이 50%까지 갈 수 있어서 절대 가볍게 볼 수는 없죠. 50%요? 와. 네. 근데 초기 증상이 몸이 좀 안 좋다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이렇게 좀 애매해요. 비특이적이라 놓치기 쉽다는 게 문제입니다. 특히 이제 신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NSAID나 ACIRB, 이뇨제처럼 신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이랑 같이 쓸 때 더 위험해지니까 꼭 주의해야 합니다. 다른 당뇨약들도 좀 볼까요? DPP-4 억제제는 관절통, 설포닐 유레아 계열은 저혈당 이런 문제들이 있네요. 네. DPP-4 억제제 때문에 생기는 심한 관절통은요, 약 끊으면 대부분 좋아집니다. 그리고 설포닐 유레아는 특히 어르신들한테 저혈당 위험이 좀 커요. 그래서 신기능 따라서 용량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. 저혈당이라는 게 단순히 혈당 수치가 낮은 것뿐 아니라 갑자기 확 떨어질 때도 증상이 올 수 있다면서요. 맞아요. 급격한 혈당 강화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노인 환자분들은 건강 상태에 따라서 혈당 목표치를 좀 더 느슨하게 잡기도 해요. 공복 혈당 90에서 150mg/dL 정도로요. 아, 그렇군요.
개인별로 목표치가 다를 수 있겠네요. SGLT2 억제제 드시고 방광염 경험하신 분도 있었고요. 네, 그런 사례도 있죠. 자, 기타 약물로 넘어가서요. 야간 비뇨에 쓰는 데스모프레신 복용 후에 경련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좀 눈에 띄는데요. 이건 왜 그런 건가요? 그건 아마 저나트륨 혈증 때문에 경련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데스모프레신이 몸에 수분을 좀 쌓이게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잘 권장하지 않고요. 드시더라도 물 섭취를 좀 제한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군요. 수분 조절이 중요하네요. 치매 치료제 메만티는 요실금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요? 네, 그런 이상 반응이 보고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소변 pH, 그러니까 산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, 뭐 식단 변화라든지 특정 약물 같은 게 있으면요. 메만틴 배설이 좀 느려질 수 있으니 그것도 주의해야 하고요. 파킨슨병 치료제 레보도파는 구역감이나 저혈압, 또 갑자기 졸린 증상 같은 게 문제군요. 네, 그 구역감 같은 위장 장애는 식사랑 같이 드시거나 용량을 아주 천천히 올리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갑자기 약을 끊으면 안 되고요. 또 운전이나 뭐 다른 활동 중에 갑자기 확 잠드는 경우가 보고되기도 했어요. 수면 발작이라고 하죠. 갑자기요?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. 네. 그리고 다른 약 때문에 파킨슨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니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원인 약물 파악도 중요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항혈전제네요. 이것도 종류가 꽤 많고 주의사항도 복잡해 보이던데요. 아스피린부터 좀 볼까요? 네, 저용량 아스피린 75에서 100mg짜리요. 심혈관 질환 예방에 쓰이긴 하는데 이게 또 출혈 위험이 있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. 특히 중요한 게 2019년 미국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요. 7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출혈 위험이 원래 높은 성인분들이 있잖아요. 이런 분들한테 심혈관 질환 첫 예방, 그러니까 1차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그냥 정기적으로 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는다. 이렇게 바뀌었어요. 1차 예방 목적으로는 권하지 않는다. 중요한 변화네요. 수술 전에는 당연히 알려야 할 테고요. 그럼요.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. 와파린하고 NOAC, 그러니까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는요. 이건 어떤 걸 기억해야 할까요? 와파린은 그 효과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요. 정기적으로 피검사, INR을 꼭 해야 하고 비타민 K가 많이 든 음식 섭취를 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. 뭐 청국장, 녹색 채소 이런 거요. 음식 조절이 중요하군요. 네, NOAC은 종군과 여러 가지 있죠. 다비가트란, 리바록사반, 아픽사반, 에독사반 뭐 이런 것들. 주로 이제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분들, 뇌졸중 예방 같은 데 많이 쓰이는데 와파린보다 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쓸 수 있는 약은 아니에요. 편하다고 해서 다는 아니군요. 그렇죠. 신기능이나 체중, 또 같이 먹는 다른 약들에 따라서 용량을 꼭 조절해야 하고요. 기계판막 수술하신 분들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아예 쓰면 안 됩니다. 금기 사항도 있군요. 네. 와파린이랑 다르게 효과가 좀 일정해서 피검사는 덜 필요하지만 대신 정해진 복용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. 수술 전에 언제 끊어야 하는지도 약마다, 환자 상태마다 다 다르니까 꼭 전문가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. 그리고 자몽 주스 같은 거랑 상호작용 있는 약도 있으니 그것도 조심해야 하고요. 와, 정말 고려할 게 많네요.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약이라도 정말 개인 상태나 뭐 다른 약과의 관계 속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제일 중요한 건 약 드시고 나서 내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관찰하는 거예요. 뭔가 이전이랑 다른 불편함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지금 드시는 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하고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. 네, 처방약뿐만 아니라 뭐 일반의 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까지 다 포함해서요. 그렇죠. 내가 먹는 모든 걸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. 그게 안전한 약물 사용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. 나 약국 가셨을 때 여러분이 드시는 약에 대해서 이건 진짜 한번 물어봐야겠다 싶은 그런 질문 혹시 떠오르셨나요?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강 정보를 얻는 여정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